네, 이슈 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박상민 씨의 읍소를 들으셨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21일이니까 불과 사흘? 사흘 남았어요. 네. 근데 또 주말 휴일에는 전화 안 갈 거잖아요. 가니까. 네. 오늘하고 월요일 이틀 될 것 같은데요. 02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딱 왔다. 일단 받아주십시오. 네. 그중에 어떤 전화는 분명히 라디오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어떤 채널의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시나요? 라는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이 들어가도 좋고 이슈 피플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슈 피플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동시에 나왔네요. 네. 진심이니까. 진심 네. 감사하니까. 네, 저희 이슈 피플 말씀해 주신 분들 문자 주시면요. 제가 선정해서 또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 엄선한 뉴스의 김인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헷갈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엄선한 뉴스. 김인선입니다. 지난주에 퀴즈라 그래서. 네. 잊으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면서 이재민도 나오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인재 사고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네, 16일부터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중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1명이 매몰돼서 숨진 일이 있었잖아요. 네. 9초 만에 옹벽 콘크리트와 흙덜미에 매몰된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작부터 사고에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고요. 네.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산시 도로교통과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문한 그 민원인의 글이 게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도요. 사고 2시간 전쯤에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산시에 위험성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시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경찰은 1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피해는 많이 발생하지만 정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침수 피해와 토사유실, 제방유실 등의 피해도 잇따르면서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재민 수는 5천 명을 넘어섰고요. 네. 많은 이들이 지금 임시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17일 어제 기준으로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3,330헥타르로 네. 이제 잠정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축구장 1만 8천여 개 면적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요. 1,800이 아니고요? 네. 아이고. 1만 8천여 개 면적.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게다가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간부급 직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게 하고 미흡한 상황은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도 도로와 철도, 주택, 농경지 등 전국 각지의 기반 시설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되면서 교통편에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네. 배편으로는 묵호에서 울릉, 울릉에서 독도 등 2개 항로, 2척이 운항이 중단이 됐고요. 네. 철도 운행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네네. 어제 오후 6시부터 경부선, 경전선 일반 열차가 멈췄고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는 동대구에서 부산 구간의 경부선, 동대구에서 진주 구간의 경전선, 네. 익산에서 목포 구간의 호남선, 용산에서 익산 구간의 장항선, 홍성에서 서화선 구간의 서해선, 대전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남원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의 전라선 등 총 7개 구간에서 일반 열차, KTX 열차 운행이 모두 중지됐습니다. 네.
게다가 밤사이 코레일에서 복구 작업에 돌입을 했다고는 했는데 역부족이라고 들었어요. 네, 코레일에서 선로와 시설물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운행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일부 침수 구간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아하. 예상이 네. 됩니다. 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이제 불어나자 풍수의 위기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네. 발령했습니다. 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서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만큼 지금 현재 수해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까지 비가 더 많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충청권과 전북, 대구, 경북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예보도 발령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종, 경기 평택, 충남, 논산 등 19개 지역에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대구 달성, 광주 동구, 경남 창녕 등 54개 지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산사태, 제방붕괴, 시설물 침수 등의 위험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레이더를 잠깐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시간당 한 30에서 한 60 정도 아주 강력한 그런 저희가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강력한 비구름 조각들이 어디 있냐면 전라남북도 서해안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야, 그러면 그 즉, 피해 예. 지역인데. 네. 그리고 전남의 해안이 이미 도달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마음을 그 긴장을 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사망자가 늘었다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중상자 중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아이고. 끝내 숨지면서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어제 광명시 소화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고요.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은 삽시간 만에 화염이 옥상까지 번지면서 옥상까지요? 네, 대형 어머나. 인명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사망자 3명 외에도 9명이 중상을 입었고 55명이 경상을 어휴. 입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할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소방당국은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아니, 합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면서요? 이 불이 네, 네. 위로 올라갔구나. 야외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누전이에요? 이게 필로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빠른 빠른 속도로 시간에 올라가는 아니 네, 이게 걸렸다고 합니다. 누전이라고 추정한다 그러시길래 네. 여기서 이게 누전 전기차가 또 큰일 났네. 아무래도 언제까지 지금 네. 거론된 것 큰일 났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예. 아유,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면서요? 네,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2014년 10월에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할 법률, 네. 아유 길어, 길으니까.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통법이 22일에 폐지된다는 네. 소식입니다. 네. 11년 만이에요. 네. 아하. 처음 단통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을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끝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네네. 일단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단통법이
발음이 정말 길고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고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네. 그러면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아주 본격화하겠군요. 뜨거워지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우선 통신사들의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또 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는 했는데요.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규모에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뭐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고요. 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전에는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에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휴대전화를 바꿀 때가 됐는데 미루다가 게을러서 못한 거가 이게 약이 우리 되는 것 이거 같은데요. 이제 현명한 도움이 소비만 되겠네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1일부터 지급되는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대리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는요. 정부 24플러스 누리집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인데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을 하려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맞아요. 한 통당 400원이에요. 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소비 쿠폰 신청 용도로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대상이 본인과 세대원 혹은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고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대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한 스미싱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이게 것 같아요. 정말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받은 정보가 있어서 꼭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뭐 당한 사례라고 할까요? 뭐 어떤 거냐면 네.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잠깐 엄마한테 문자 좀 보내겠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당했는데요. 수천만 원을 네, 조심. 잃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네. 휴대전화는 결코 절대 네.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엄선한 뉴스는 정리가 됐고 엄선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엄선한 퀴즈입니다. 지금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동사무소라고 불렸는데요. 네. 그 시절 동사무소엔 늘 이 사람을 먼저 찾곤 했습니다. 등본을 떼러 갈 때도 또 안내방송 들을 때도 동네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인물이자 통장으로도 불렸던 이 사람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아하. 이장? 이장은 시골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로 정답 주실 건데 네. 힌트를 빼먹을 뻔했어요. 큰일 날 네. 뻔했어요. 기대하고 있는데. 영양받아. 하루에 이것만 기다리고 네, 있는데. 날짜 못하는 네.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자, 이 명칭은요. 작년층이라면 최보람 씨가 수사경찰로 연기한 드라마 수사 땡땡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데 중국 식당에 가면 매콤한 맛을 내게 하는 두땡땡이라는 소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네. 반을 대표하는 학생을 이걸로 부르는데 네. 이 자리를 뽑는 선거는 아주 치열해가지고 치맛바람까지 동원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요.
그 남학생만 이걸 주고 여학생들은 부반장을 시켰다니까요. 네, 그렇구나. 와, 와. 잘 옛날에. 들으셨네. 옛날에. 네, 네, 네. 좋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고요.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엄선한 뉴스의 김인선 씨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의 반.